빛과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이 있는데 빛은 입자적인 성질과 파동적인 성질이 같이 있습니다. 요 앞에서는 이제 파동성에 대해서 주로 배운 거죠. 앞에서는 빛의 파동성은 회절이라던가 이렇게 빛이 회절되는 건 아니면 간섭 현상 뭐 이런 것 등은 파동에 의한 성질이고, 입자성은 이제 광전 효과로 나타나고, 콤포턴 효과는 빛의 파동서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고. 콤포턴 효과가 뭐였지? 요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겠습니다. 일단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 이 파동이니까 뭐 어떤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요거 중요하고요.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에 관한 식이야. 이게 광자가 요만큼의 HF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자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전자들이 금속이랑 같은 결합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띄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전자가 거기 붙어있는 애가 띄어나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광전자를 이 광전자라고 부르는 건 이제 전자야, 전자. 그러니까 광전 효과 때문에 이제 튀어나온 전자를 말하는 거죠. 광전자를 금속에서 떼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에너지보다 작은 빛을 쏘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를 이제 이람수라고 또 얘기해. 이람수. 이렇게 W라고 보통 쓰고 이람수라고 합니다. 이람수. 그거보다 작으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이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이람수보다는 이제 큰 거야. 이람수보다는 커. 그러면은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를 이제 떼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온 전자, 튀어나온 전자, 이걸 광전자라고 하고, 여기는 한계 진동수라고 써져 있는데 뭐 문턱 진동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F0라고 쓰면 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진동수 이상은 그 진동수 이상이 되면은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람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전자가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이 문턱 진동수만큼의 에너지가 HF거든요. F 대신에 문턱 진동수를 쓰면 얘가 이제 이람수가 되는 거야. 이람수. 예. 요 에너지는 줘야지만 튀어나온다. 금속판에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큰 빛인다는 뜻이야. 에너지가 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진동수가 큰 빛이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거든. 진동수가 큰 빛이 에너지가 큰 빛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지 이제 실험해 보면, 금속 판하고 여기 금속 봉이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려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플러스가 있잖아. 여기가 플러스 극이거든. 전자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있는데 빛을 비치면 전류가 흘러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광전 효과 때문에.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근데 이 실험은 이 빛을 빨간색도 쏴보고 뭐 파란색도 쏴보고 뭐 자외선도 쏴보고 적외선도 쏴보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빛이 적외선은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거 아시죠?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금속이 어떤 특정 금속인데 적외선을 쏠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이거를 적외선 레이저를 뭐 한 100개를 쏴. 그래도 안 흘러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왜 그러는지를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빛이 입자로 되어 있어야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빛이 입자성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빛을 많이 쏘는 게 센 빛이야. 이게 좀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좀 헷갈려요. 센 빛이 그 양자가 광양자가 많은 거예요. 센 빛이라고 하면 센 거 같지만 센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센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광양자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전등을 여러 개 켜면 우리 눈에 이제 이게 센 빛이잖아. 근데 이 빛 알갱이 하나하나는 원래 특정한 파장이 있고 특정한 그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은 그 광양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얘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는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는 애를 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 쪽이라던가 아니면 자외선 쪽이라던가 그런 쪽이 진동수가 높은 거니까. 근데 그런 애를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애를 쏴주는데 그때 빛을 많이 쏴줘.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많이 흘러요. 왜냐면 광자가 많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때 센 빛을 쏴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일단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은 오래 쪼여 주어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 알갱이가 하나 와서 부딪히고 하나 와서 부딪히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문턱 진동수보다 낮기 때문에. 근데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큰 빛을 쪼여주면 즉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근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다. 이 세기가 양이야, 양. 빛 알갱이의 양. 그거에 비례한 거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양이랑은 관계없고, 세기라고 썼지만 사실 양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식을 쓰면 되냐면 이런 거 식을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HF만큼의 에너지를 주는 거야. 이게 써요. HF가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 근데 그거는 이 W가 이람수라고 말하는, 이람수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아무튼 이람수라고 해. 이람수는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드는 에너지. 그거랑 HF가 이거보다 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의 합이랑 이거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HF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값이 커지는 거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랑은 관계없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더라도 만약에 오랫동안 비추면,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이 비추거나 오랫동안 비추면 뭔가 그 보강 간섭 같은 게 일어나서 에너지가 커지니까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라는 거죠. 광전자가 방출하기 위한 파동 에너지는 척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쏘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한 세기의 빛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제 이거는 즉시 방출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세기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야 한다. 근데 이건 빛의 세기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광전 효과는 입자성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고,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들의 흐름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로 입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입자적인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빛 알갱이로 생각을 하는 거지, 입자면 뭔가 질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량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광양자설은 뭐 이런 입자의 흐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동수에 비례한다.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제 플랑크 상수는 되게 작은 값이거든요. 하여튼 진동수에 비례한다.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쐈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인 거지.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만큼인 거야. 이게 HF. 근데 요만큼이 W인데 이제 HF0라고 써도 됩니다. 문턱 진동수 곱한값이 W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속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다시 쓰면 HF는 HF0라고 쓰면 이게 이제 이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턱 진동수이고 더하기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씩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하 결합 소자 CCD라고 하는데, 광전 효과를 이용한 그런 기구죠. 그런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이 CCD가 있습니다. 예, 여기 CCD는 전하 결합 소자라고 하는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하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광학 스캐너 이런 데 있고, 빛이 오면 전자가 나와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이 생겨.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요.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데, 요 전자들이 많으면 센 빛을 받은 거죠. 센 빛을 받은 거죠. 전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빛의 양이 많은 거죠.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는 밝고 어디는 뭐 어둡고 이런 거는 이 전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빛의 세기를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이거를 좀 모아야 돼. 이 CCD에서 있잖아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양공이 쌍이 생기는데, 전자가 전극적으로 이동하면서 저장되고 양공은 반대쪽에 밀려나는데, 얘는 이제 전자들이 생긴 것들을 전압을 이렇게 걸어줘 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걸어줘요. 그럼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해, 한쪽으로. 그래서 이동을 해서 전하량이 얼마냐? 그럼 전하량이 되게 높아.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 거죠. 그럼 그 부분이 밝은 빛이 쏘인 거죠. 그래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하량을 측정해서 밝기를,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CCD 내에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빛은 회절 간섭과 같은 파동의 성질과 광전 효과가 있고, 컴퓨터 효과 뭐지? 컴퓨터 효과.
X선 감마선 산란되는 거 말하는 거군요. 예. 이것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 이거 컴퓨터 효과라고 한다. X선, 그러니까 전자가, 원래 전자는 물질이잖아, 물질. 응? 물질인데, 이 물질도 파장을 가진다요, 물질도. 물질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전자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X선처럼 산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물질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전까지는 빛의 이중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물질의 이중성. 드브로이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전자는 원래 입자지, 입자. 입자니까 당연히 입자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 그렇게 주장을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맞는지 실험을 해봐. 맞네. 그래서 빛도 파동성을 갖듯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듯이 물질도 파동성을 갖더라. 그걸 이제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파.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 그걸 물질파라고 한다. 자, 물질파, 요 식은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야. 봐봐요. 운동량이, 이게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되게 작겠죠. 운동량이 작아야지 파장이 커서 뭔가 측정이 돼요. 전자 정도 되면 질량이 엄청 작잖아. 그러니까 뭐 속력이 빠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질량이 엄청 작기 때문에 전자 정도 되면 파장이 커지고, 파장이 커야지 회절도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 정도 되는 애를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X선이 이렇게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전자로 한 거예요. 전자로. 전자도 똑같이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회절은 파동성을 의미하는데 전자도 파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자가, 물질이. 야구공도 사실은 파동성이 있어요. 야구공도 직구로 던지더라도 사실은 이게 파동성이 있어요. 근데 야구공은 질량이 너무 크니까 파장이 너무 작은 거야.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잘 관측이 안 되고, 입자의 파동성이 관측이 안 되고, 전자 정도 되면은 파동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회절 현상도 확실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는 파동성을 갖는다. 근데 이게 어떤 실험을 할 때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떤 실험을 할 때 뭐 입자성 실험을 하면 입자성이 나타나고, 파동성 실험은 파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파동성을 이용한 광학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 현미경이 있고,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거야. 광학 현미경은 그냥 빛으로 보는 거죠. 가시광선으로. 렌즈, 유리 렌즈를 씁니다. 뭔가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확대하거나 이러려면은 이제 뭐 볼록 렌즈 같은 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빛을 모아주거나 그럴 때. 근데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원자의 크기가 약 10의 마이너스 한 10승 미터 정도 돼요. 원자 크기가. 근데 그거보다 빛의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큰 거죠, 얘보다. 그래서 그냥 맨눈으로는 사실은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원자 형태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세포라던가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색깔 구분 뭐 요런 거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려면 파장이 짧은 거를 사용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는 빛은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더 파장이 짧은 전자를 사용하는 전자. 파장이 짧은 전자를 사용합니다. 파장을 이 짧은 전자를 사용해서 전자 현미경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전자를 막 쏠 거니까. 전자가 막 투과하거든요, 세포를. 살아있는 애를 관찰하면 죽겠죠, 걔가. 아무튼 광학 현미경보다는 그 해상도가 더 높은 거고요. 전자 현미경의 이제 종류가 주사 현미경과 투과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 현미경은 표면을 스캔하는 거야, 표면. 그러니까 이 표면을 따라서 전자가 튕겨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사를 시켜가지고 그 전자들을 가지고 3차원적 구조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주사 현미경은. 근데 투과 현미경은 되게 얇게 만든 다음에 아예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 투과 현미경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이 표면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울퉁불퉁한 표면도 3차원적 구조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2차원적 구조이고, 해상도는 얘가 더 높아요. 이게 해상도가 높습니다. 투과 현미경이 더 높아. 근데 요거는 이제 표면이나 3차원 구조를 보기에는 이게 더, 알맞은 그런 현미경이다. 주사 현미경은 반사시켜가지고 표면에 반사시켜서 표면 사진을 보는 거고요. 투과 현미경은 아예 통과시키는 거고, 해상도는 투과 현미경이 더 높습니다. 자, 이거 좀 같이 해볼게요.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1개 진동수 이상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 맞죠?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문턱 진동수라고도 얘기해요.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아무튼 이 세기라는 게 그러니까 많이 쏴준다라는 의미라는 거야. 이게 틀렸는데 세면 셀 것 같거든, 그쵸? 세면 셀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최대 운동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 이건 잘못 썼네요. HF로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함수라고 하는 애를 HF0로 써도 됩니다. 얘가 이제 문턱 진동수죠. 자꾸 써야지 이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문제 풀 때 써먹습니다.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이다. 입자성이다, 입자성. 광전 효과 입자성.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운동량이잖아, 운동량. 운동량은 원래 MV이긴 한데, 요것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쵸? 근데 이거를 2M분의 M제곱 V제곱으로 바꿔 쓸게요. 그래도 되잖아? 근데 MV가 뭐, MV가? 운동량이에요. 2M, 2K는 P의 제곱. 운동량. 이렇게 되죠? 아무튼, 운동량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루트 2M, 2K. 써도 돼. 요거를 운동량 대신에 루트 2M, 2K분의 H라고 해도 돼요. 요거를 식을 좀 사실 외워야지 빨리빨리 푸는 거거든요. 하여튼 운동량 대신에
루트 2n분의 2k로 써도 됩니다. 2k는 이건 운동에너지죠. 네, 이거 운동에너지야. 자, 한계 진동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4승 헤르츠인 금속에 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큰데 쏜 거 맞습니다. 이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시오. 플랑크 상수까지 다 썼네. 그래도 식 써보시면 HF는 HF0 플러스 2K. 그래서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HF에서 HF0 빼면 돼요. 맞죠? H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요. 줄퍼세크고요. 여기서 요거 빼면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거지? 이게 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요게 F0죠? 요게 F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F에서 F0 빼면 7 곱하기 10의 14승이네, 그쵸? 단위를 보면 얘가 줄 퍼세크고 얘가 퍼세크기 때문에, 줄 세크고 퍼세크기 때문에 줄이 나오는 거지. 그럼 대략 얼마니? 4.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요게 원래는 이제 0.46인데, 과학적 표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62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9로 쓰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19줄로 쓰면 되겠다, 그쵸?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튀어나와요. 최대 운동 에너지 가지는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영상 기록 장치이고,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요. CCD에서 측정한 전하량은 화소에 쪼이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죠. 세기. 이거는 세기야. 이거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하량은. 전하량은. 자, 5번. 질량이 0.2kg인 야구공이 5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질파의 파장은 얼마냐? 요런 걸 풀 때 자꾸 식을 써보는 거고요.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밑에 있구나. 자, 그 운동량은 MV잖아, MV. 운동량 MV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0.2 곱하기 50. 이게 단위 미터/세크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단위 킬로미터 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가 되겠네, 그쵸? 되게 작다라는 거지, 이게. 파장이 엄청 작은 거야. 야구공 같은 거 지나갈 때는.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선 측정이 안 되는 거죠. 파장이 저렇게 작으면은 뭐 회절이나 이런 무늬는 안 나타납니다. 회절이 잘 나타나려면 파장이 커야 되거든요. 현미경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 이용하는 거고요. 주사 현미경은 3차원적 구조. 투과는 진짜 통과하는 겁니다. 2차원적 구조 파악할 때 씁니다. 그래서
또 한번 1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제 파동의 성질만 갖는다라고 가정할 때 광전효과 실험 결과를 예상한 것이다. 세기가 센 빛, 즉 밝은 빛은 진동수가 작더라도 에너지가 커야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지? 예상과 대조되는 실험 결과. 자, 그래서 하여튼 센 빛을 비춰줬을 때 뭐 광전효과가 뭐 전자가 튀어나오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랑 대조되는 거는 세기가 큰 빛, 즉 밝은 빛은 진동수가 작더라도 에너지가 커야 한다. 요거죠, 디귿.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빛의 세기랑은 관계가 없다. 진동수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건 소용없고 진동수가 큰 빛을 쏘여줘야지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아도 빛을 오랫동안 비추면 파동 에너지가 쌓여 광전자가 방출된다고 하는데 이거죠. 이거 아무리 오래 비춰도 진동수가 작으면 광전자가 방출되지는 않는다. 금속에 빛을 비추며 금속 내부의 전자가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자가 방출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즉시 방출되더라. 즉시 방출되더라. 디귿, 니은, 기억, 순이네. 답은 5번 고르면 되겠고요.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아니야, 이게 세기가 아니야. 세기가 양이야, 양. 그래서 상관없어요. 한 개 진동수 이상이면은 전자가 뭐 하나라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기가 약해도.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아도 금속에 오랫동안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안 그래?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게 뭐 사실 정비례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례긴 비례인 거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에 관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문턱 진동수 요거 2함수 빼면 되죠. 빼면 되는데 요 값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 진동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지. 진동수가 커지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나요? 3번. 자, 빛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빛은 I만큼의, I라고 쓰니까 꼭 전류 같지만 하여튼 I만큼의 세기를 비춰줬을 때 전류 흐르지 않는다. 왜냐면 빨간색이 진동수가 작아. 이게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요. 파란색 빛은 쏘여주면 흘러요. 근데 빛의 세기를 2배를 했대. 근데 빨간색은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전효과, 빨간색은 쏘여주나 마나 광전효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을 쐈기 때문에 흐르는 거는 맞고요. 각각 I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요건 EI고 요건 I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흐르는 거죠, 전류가. 세 번째 실험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하지 않으면 전류의 바늘은 0을 가리킬 거고, 전류 안 흐르는 거죠.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금속봉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잘 봐봐요.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 금속봉이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빨간색 빛의 세기를 세게 한다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다. 빨간색 빛을 세게 해줘도 소용없고, 파란색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여 I로 하면 전류계 전류가 흐른다. 흐르죠, 흐르기야. 약하게 흐르는 거죠. 흐르긴 흘러. 기역, 니은, 리을. 한번. 전류가 좀 적게 흐르는 거죠. 세기가 약하면. 자, 위 표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의 진동수를 비교한 것과, 그래서 누가 진동수가, 얘는 튀어나왔는데 파란색 얘는 튀어나왔는데 얘는 안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한 개 진동수보다는 큰 거야. 근데 빨간색 빛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못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흐른다죠. 흐른다. 나다가 흐른다. 3번. 자, 5번에 광전 효과에 대한 이제 그림이긴 하고, 한계 진동수가 F0이네요. 빛을 F의 진동수로 썼습니다. 그걸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HF0고, 여기 저 B에 해당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이람수라고 하는 요 값 빼면 됩니다. 이거 B 값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튀어나왔으니까. 만약에 안 튀어나왔으면 한 개 진동수가 더 큰 겁니다. A는 금속판의 이람수다. 이거 이람수라고 얘기해요. W라고 쓰고 이람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B에서 HF와 HF0의 차이 값이다. 맞죠? 이게 이제 그 운동 에너지인데, 최대 운동 에너지. B는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맞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합니다. 자, 금속 박이 닫혀있는 검정기야. 근데 이제 단색광을 F1인 빛을 비춰. 그랬더니 금속박이 벌어졌대. 왜 벌어지냐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 이게.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전자 튀어나갔으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방출된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얘다. 그러면 이제 뭐 이람수 같은 거는 얼마냐면, 이람수는, 이 금속판의 이람수는 0.7 HF1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왜냐면 얘가 에너지가 HF1인데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3 H1F야. 거꾸로 쓰네요. HF1이야. 여기 이람수지, 이람수. 이람수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람수를 구해놨고, 이 검전기의 진동수가 EF1이네요. 그럼 이제 다시 쓰면 되죠.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EHF1에서 이람수 빼주면 되는데, 이람수가 얼마라고? 0.7. 그러면 1.3 HF1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네요. 1.3. 사실은 쉬운 거죠. 식만 한번 쓰면 이제 빼기 하는 건데, 자꾸 안 쓰면은 이제 어려운 거고요. 이 식을 쓰면 쉬운 거예요. 이 식을 쓰면.
이 식을 쓰면 쉬운 거죠.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 이함수, 이게 빛 에너지, 광자 에너지. 그 다음에 7번 광전효과 실험 장치에 음극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왔네요. 하여튼 전자 튀어나왔네. 실험 결과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광전효과니까 입자성이죠. 광전효과니까 입자성 맞습니다. 광전 간의 음극에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금속 표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맞죠? 전압을 0보다 크게 하면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하여튼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은 전자가 튀어나오겠어? 안 튀어나오잖아.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것도 광전효과 그림인 거죠. 그쵸?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에너지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요게 세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최대 운동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니야. 이거 이해 가시나? 네.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지 최대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2배라고 해서 2 되는 거 아니야. 이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진동수가 1.5배가 됐네요. 그렇다라고 최대 운동에너지가 1.5배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지는 않는데요. 1.5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로보다야 크겠다. 그거야 맞겠다. 그러니까 얘가 1.5배면 얘도 1.5배 되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함수를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자, 뭐 지금 요게 지금 한 개 진동수 아니죠?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죠? F0라고 하는 거는, F0라고 하는 건 빛의 진동수네. 여기서 이렇게는 써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F0 쓰고 여기 뭐 무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플러스 2K인데, 얘는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1.5배 된다고 얘가 1.5배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로보다는 크겠지. 그래서 리은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이제로가 맞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1과 2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2가 더 크죠. 왜냐면 빛의 세기가 세잖아. 빛의 세기가 센 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광전자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답이고, CCD에 대한 그림입니다.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맞고요. CCD에서 측정되는 전자의 수는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수는 세기에 비해 세기. 양적 관계. 세기가 양이다, 양. 그 다음에 금속 전극은 전자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전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죠. 모아가지고 전하량을 측정을 해. 그래서 밝기가 밝은지 어두운지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14번까지 다 했어요? 혹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중성. 지금은 이제 전자야, 전자. 빛이 아니라. 근데 얘도, 어떤, 파동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자가 양극에 도달하는 순간 물질파의 파장을 남다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운동하는 동안 물질파의 파장은 감소한다. 운동하는 동안 물질파의 파장은 감소한다.
자, 전압을 걸어뒀어요. 전압을. 운동 에너지는 EV와 같다. 운동 에너지는 EV와 같다. 여기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이게 힘을 봐봐, 가속을 시켰대. 가속을.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자가 써놓고 아무 짓 안 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식을 하나 써야지. 파장은 mv분의 h 또는 루트 2m 2k분의 h. 요걸 자꾸 쓰세요. 자꾸 문제를 쓸 때마다 써. 그래서 속력이 사실 증가할 거기 때문에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파장 감소합니다. 기억이 일단 맞고, 운동하는 동안 전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가속 전압을 EV로 하면 양극에 도달하는 순간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됐다라는 소린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루트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값에 비해서 람다가 루트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람다가 되네요. 그래서 틀렸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에는 루트에 반비례하잖아. 루트 운동 에너지에 반비례하잖아. 그래서 지금 전압이 V일 때 운동 에너지가 EV야. 그 전압이 EV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압이 2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 2배. 운동 에너지에는 루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람다라고 쓰면 되죠.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K인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람다라고 할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른 파장을 계략적으로 그린 그래프는 잘 모르겠어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게 운동 에너지 증가할수록 파장은 감소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런 게 4번밖에 없네. 물론 뭐 이거 지수함수 이런 거 배우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게 지금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입자가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입니다. 또 이것도 다식 쓰는 거예요. 이렇게 mv분의 h. 이 입자의 속력이 증가하여 운동 에너지가 4배. 근데 운동 에너지 나타내니까 어떻게 이걸 알아야지. 이거를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다라는 거는 파장은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거죠. 1번 이해 가실까요? 운동 에너지 4배가 되면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원래 값에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회절무늬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전자가 전자선은 전자기파이다. 그건 아니지. 전자선은 물질파야. 물질파. 전자기파는 이제 진짜 전자기파고, 전자는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빛은 입자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아니죠. 이 실험은 빛의 입자성을
실험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전자 물질파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1번 고르면 되고요. 현미경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새 학생의 설명. 주사 현미경은 이제 3차원적 구조이고요. 시료의 색을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색이 보이는 건 아니야. 광학 현미경 아니야. 광학 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영이말 맞고.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은 투과 현미경이다. 맞죠? 세포 내부 구조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투과되면서 알 수가 있고요. 영이 민수. 주사 현미경은 표면의 그런 3차원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잠깐 섰다가 등급 올리기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섰다가. 자, 보겠습니다. 이게 파장이 다른 여러 단색광을 비추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최대 운동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거네요. 예, 그래프가 Y축의 최대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HF는 이제 이람수를 이제 W1으로 W 쓴 거고, 요 식에서 EK는 이제 요 이항한 거죠. HF-W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W가 이제 Y 절편 되는 거고, 그쵸? Y 절편 되고, H가 이 기울기야, 기울기. 왜냐면 여기 진동수가 F잖아. 그러니까 여기 X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H가 요 기울기가 되고요. 요런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H가 프랑크 상수일 때 W1은 HF1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 W1은 HF1이다. 요게 뭐냐면 문턱진동수죠. 문턱진동수. 요게 문턱진동수고, W1은 HF1이 맞네요. 그쵸? 이게 맞습니다. 뭐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요 그래프를 나타낸 게 요 F1이 문턱진동수이기 때문에 이 K는 아니 그냥 뭐 F가 0일 때니까 이람수를 다시 쓰면 이람수는 HF1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문턱진동수잖아, 얘가. 요거 이상 진동수가 돼야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예, 이람수는 요 문턱진동수 HF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빛의 세기가 세어질수록 그래프 기울기는 증가한다. 빛의 세기랑은 상관이 없고, 기울기는 또 사실 다 같아요. 어떤 빛이건. 왜냐면 이 기울기가 뭔데, 지금? 플랑크 상수잖아요. 여기서 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상수니까. 변화가 없고, 금속 P의 진동수가 F2인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봐봐, 여기 F2를 비췄대. 요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왔다, 이런 이야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F2의 빛을 비추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튀어나왔다, 이런 그래프죠. 물론 이제 문턱진동수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튀어나오는 거 맞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가속을 하고 있대요. 가속 운동하는 거는 당연히 빨라지는 거지, 그쵸? 빨라지는 거고, 빨라지면 운동량 커지는 거고, 운동량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는 거죠. 파장은 운동량분의 지금 플랑크 상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 맞죠? 5번이고요.
식을 자꾸 써서 풀면은 잘 안 풀리는데. 자, 지금 가속 전압을 걸어준다. 여기에서 요쪽이 플러스 전압을 띄고 있잖아.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B를 통과하는 모습이다. 입자 P와 Q의 질량과 가속 전압에 의해 받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파장은 뭐 하여튼 파장 물어봤으니까 파장에 관한 물질파에 관한 식을 아셔야죠. 그렇죠? 루트 2n분의 2k분의 h 요 관계가 있고 저대로 쓰면 뭐 될 것 같은데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니까 2n분의 2제로 분의 1이라고 그냥 쓸게. h 뭐 비율이기 때문에 Q 같은 경우에는 n분의 8 2제로 뭐 요러네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 때 루트 8이니까 2루트 2죠. 그럼 2대1이네. 2대1 파장비가 되시겠어요? 파장비 2대1입니다. 4번 요 식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런 연습 하십시오. 식 써놓고 요거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죠. 비율이니까 뭐 H 같은 거 그냥 1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숫자 2도 똑같으니까 그냥 안 쓴 겁니다. 2 쓴 거는 요거 M 대신에 2M 쓴 거죠? 이해 가시죠? 2는 똑같이 루트 2는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 쓴 거예요. 요 M은 여기다 쓴 거지, 이거. 그다음 에너지는 2제로니까 있었고, 여기는 8 2제로니까 8 2제로 썼고. 그럼 이게 비율이 되잖아, 이게. 이런 식을 하나 쓰고 이 식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비율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4번이고요. 서술형 문제. 빛의 진동수와 세기에 따른 광전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과정이다. 결과이다. 검정기 위에 아연판을 놓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금속박이 벌어지도록 한다. 자, 다시 검정기 위에 아연판을 놓고 하여튼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내운동 비추기 전에 얘가 뭐래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대. 아까랑은 좀 문제가 틀려. 아까는 대전이 안 된 애를 이건 대전이 안 된 애를 닫혀 있잖아요. 그 애에 이렇게 뭐 빛을 쏘여준 거고 지금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대. 그 다음에 이제 네온등도 있고 자외선등도 있는데 뭐 네온등은 뭐 가시광선 나오는 등이긴 해. 뭐 네온사인 같은 거 네온사인 빨간색 등이거든요. 그거를 비췄을 때는 오므라들지 않았어요. 네온등이 난데. 왜냐면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파장 진동수가 너무 작으니까. 진동수가 작아가지고 문턱 진동수 이상이 안 되니까. 근데 다는 뭐야? 자외선에서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전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졌었는데 튀어나가니까 얘네가 오므라드는 거죠. 다해서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까닭. 광전 아연판에서 광전자가 방출이 돼서 방출되는 이제 광전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전자가 뭐 튀어나와서 이제 그 전하가 중성 전하를 띠게 되면 오므라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네온 등의 빛의 진동수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외선 등보다 작아요. 근데 한 개 진동수랑 비교하시면 가운데 넣어야겠네요. 아이언판의 한 개 진동수보다는 자외선의 진동수가 크고 네온의 진동수는 더 작다. 까닭도 쓰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네온 등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외선 등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요 내공해임을 좀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공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1,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공 점검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